여보세요. 전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몇 년간 육아 휴직을 하다가 최근에 회사로 돌아온 워킹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시는 엄마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 세상은 쉽지 않아요. 육아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항상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것은 아이 때문인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보다도 동생 때문에 더욱 힘들었어요. 제 동생은 마지막 아이로 우리 가족에서 제일 어렸어요. 집안에서 막내로서 귀여움을 받다 보니 너무 많은 걱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소홀히 하며 말을 많이 했었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죠.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동생의 고집은 굽힐 기미가 없었어요. 결국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이야기는 친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시집가기 전 친정과 연락을 끊었고 결혼 후 친정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오랜만에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만난 그 꼴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이혼 서류를 들고 오면서 자녀를 끌고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고 엄마는 여전히 자신의 손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누이는 시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 저는 한동안 시누이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에너지를 잃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신의 이혼은 제 잘못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잘 된 것 같아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도 받아왔고 시누이도 약간 노력하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조카 딸 아린이를 처음 만났을 때였어요. 아린이는 이제 막 2살 정도였고 저도 이제 막 제 아들을 낳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아들 엄마 눈으로 딸이 귀엽고 예쁘게 보여서 조카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조카를 즐겁게 놀이며 선물도 자주 주곤 했어요. 그러나 저의 아이가 자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조카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넌 왜 조카 걱정을 안 해? 아린이 무슨 일 있었어? 어디 아팠나? 등등의 말투로 아주 문제없이 자랐던데 왜 그렇게 돼야 할까요? 심지어 선배 세대는 육아를 더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야, 내 딸은 돈을 벌기 위해 매우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남자친구를 닮아 편안하게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도 와중에 어떻게 하면 조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잖아요. 올드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했으니 그녀가 도와줄 필요가 있나요? 저는 누구죠? 어머니인가요? 영 아그씨가 아닌가요? 일을 그만두는 대신 어린이집을 보러 가라고 그리고 2살이면 그만큼 어린이집에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집에서 자작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거기서 놀 수 없어요? 제가 조금 돈을 벌어보겠다고 육아휴가 중에도 여유 있게 일하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냥 제 남편이 애를 돌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독박 농가에 있는데 그녀는 아이들을 기르고 일을 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다른 걱정이 있고 며느리는 힘든 것 같아 합니다. 뭐예요? 아니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그럭저럭 아이들을 키우느라 많이 고생하는데 당신도 힘들게 생활하셔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따님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더 나은 자녀라면 스스로 책임져야지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취하는 말을 하고 나서 안양 하나 없이 당신이 나의 며느리와 만나요? 누가 상위인지 모르겠어요. 진정으로 시누이가 일할 때마다 조카를 돌봐주던 어머니가 딸에게 잔소리를 못해서 그렇게까지 불행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요? 신뢰 많았어요.
어머님도 늦은 나이에 황혼 육가를 하시려니 힘들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걸 왜 제 탓으로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남의 자녀를 챙길 여유는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예쁘게 대해주시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건 제가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내심 제가 조카를 키워주길 원하셨던 것을 사실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체념한 것은 나중에야 알았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선택이라 해도 젊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고 남편도 없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나이에는 걱정 없었을 것 같은데 혼자 일하고 엄마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며 돈을 벌려고 노력했고 남편은 외벌이와 야근, 출장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돈을 벌어서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고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셔서 조카딸에게 더 신경을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경험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충분한 위로와 조언을 제공해 주었고 함께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자주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누이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은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누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매일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평소와 다르게 신경 쓴 외출 복장에다가 화장까지 했더라고요. 거기다 낯설게 향수까지 뿌린 걸 보니 전 설마 싶었던 거죠. 아가씨 오늘 어디 가요? 설마 남자 생겼어요? 아니에요. 남자는 무슨 애 엄마가 무슨 남자를 만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오랜만에 외출 좀 할까 싶어서요. 저 이혼하고 도통밖에도 못 나갔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좀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오늘 하루만 우리 아린이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니 같이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그래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는데 애를 데리고 갈 순 없죠. 오늘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요. 진짜요. 역시 힘들 때 기대는 건 가족밖에 없다더니 언니 정말 고마워요. 미리 언질도 없이 갑자기 애를 데려왔다는 게 당황스럽긴 했지만 오죽했으면 그럴까 싶어 이해를 했습니다. 한창 놀고 싶을 텐데 엄마 입장에서 그런 말 한 번 꺼내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도 아이 때문에 어차피 주변만 있으니 가끔 한 번씩은 그런 부탁 들어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 놀러 나간다는 신호로 대신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충분한 위로와 조언을 제공해 주었고 함께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자주 나가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누이의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지낸 시간은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누이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린이는 순하고 조용한 아이여서 나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엄마 없이 낯선 장소에 있어서 약간 울기도 했지만 날 안아주고 놀아주자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조카를 돌봤고 식사를 챙겨주고 낮잠을 재우고 간식도 주었는데 신우는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요. 조카는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가 결국 졸음이 찾아왔고 저는 신우에게 연락이 없어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신우이는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말은 많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고 아이를 안아주고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는지 그 이후로 시누이는 여러 차례 아이를 맡기고 냅다 떠나버렸어요. 언니,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오늘도 부탁할게요. 어린이를 품에 안고 덥석 떠나는 시누이로 인해 나는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맡겨두고 나온 시누이는 연락 없이 집에 찾아와서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심지어 나를 자신의 베이비시터로 대해 주기까지 했죠. 나 아이를 맡겼어. 금방 나갈게.
내 고용된 베이비시터가 있어. 걱정하지 마. 신우이가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던지 전 그 자리에서 신의 일을 범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염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불만을 토로해도 신경 쓰지 않는 신우이는 계속 웃으며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쟤는 아이 둘을 데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아차린 채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 얌체 같은 신우이 때문에 제 정신이 차라리 미치게 되었죠. 그 신우이는 외출하고 나서도 조카를 제게 맡겨놓고 이렇게 몇 달이나 지나더니 어느 날 늦은 새벽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다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아이들을 겨우 재워놓고 나서 어느새 바로 손잡이를 잡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에 안내문까지 붙여놓았는데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벨을 누르나요? 아이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소리에 놀란 저는 금세 깨어나 새 시계를 확인해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른 줄도 몰랐어요. 그때 올 사람은 정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자기 자식이 돌봐달라며 혼자서 고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세 나쁘게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혼란스러웠지요. 새벽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확 열이 났습니다. 그중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했었는데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신우이가 완전히 취해서 외모가 남자 어깨에 기대어 있는 게 보였어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던데 남자친구가 신우이를 업고 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 황당하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는 그 남자도 예상치 못한 일에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신우이가 집 주소만 부르고 왔는지 모르고 아가씨, 누구세요? 늦은 시간 실례합니다. 지수 누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나가 너무 취해서 집 주소를 부르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맞습니까? 남자친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집에 들어오자 제가 불만을 품은 것 같아요. 신우이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생각하지 말라 했고 그 어린 남자친구도 짜증이 났습니다.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20대의 신우이를 누나라고 부르는 것 보니 그 친구도 어렸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를 밖에서 자게 하기보다는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어요. 다행히도 무사히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더 일찍 들여보내야 했는데 누나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 제 잘못입니다. 미안해요. 네, 전혀. 그래도 직접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를 잘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는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우이를 업고 온 남자친구가 떠나고 전 현관을 닫고 신우이를 작은 방에 눕혔습니다. 취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잠들었어요. 화장은 다 지워지고 침도 흘리면서 자는 신호를 보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참 기가 막혔지만 취한 사람을 탓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나지 않고 또다시 깨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침도 밝기 전에 전화 벨소리에 놀라서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제 전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 전화인지 궁금해서 허둥지둥거리다가 신우이 방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듣게 된 소리로 인해 내 휴대폰을 찾아보니 그 소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어젯밤에 신우이를 만나러 나갔다가 복장 터졌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신우이가 집을 외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나 봐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미리 말씀을 안 했을 것 같고 신우이가 외박을 한 게 걱정스럽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달았네요. 아이야, 너 어디 있냐? 어디서 맡기고 집에 없어? 어머님이세요? 저 며느리요. 지수 씨 아닙니까? 아니, 왜 치수 전화 받아? 아, 지수 말인가? 너네 집에서 잤냐? 아가씨는 어제 아린 씨 맡기고 외출했는데 새벽까지 돌아오지 못해서 재웠어요.
어머니,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도 안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어제 시간이 늦었고 경황이 없어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걱정했어요. 당연히 걱정하지. 넌 우리 자식 걱정 안 하냐? 아니, 넌 말만 해야지. 제가 아가씨가 다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새벽까지 술 마셔서 여기서 자요. 말도 없이 새벽까지 술 마실 줄 몰랐어. 전화해야 했는데 지금서야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전화하고 걱정한 걸까봐 죄송합니다. 참, 세상에. 평소에는 혼자 똑똑한 척을 하는 아이가 이럴 때는 왜 판푼질을 하는지 동생이 철없이 군다고 너까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미안합니다. 어쨌든 어머니, 여전히 아가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면 술 깨워서 집에 보내줄게. 아린이는 내가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지수야. 그 기집애는 술 깬다면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난 아이들이나 잘 챙겨. 어머니, 들어가세요. 술 취한 신우를 재워주세요. 조카를 봐주세요. 제가 대체 뭐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할 일은 다 했는데 괜히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도 외박한 시누이 때문에 열받아서 화풀이를 했겠지만 며느리라 보면서 혼자 욕을 먹는 게 억울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시누이 대신 시어머니에게 욕을 떼니 더 화가 나더라고. 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기주의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 달 동안 매번 시누이 때문에 곤란했던 절 돌아보자니 고민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시누이는 오래 일어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국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난 아이들을 챙겨야 했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게 힘든데 조카도 챙겨야 하다 보니 체온이 2개라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일어나자 시누이는 배가 고프다며 밥을 찾았어요. 머리가 아프고 언니, 어제 여기서 자요? 이불 좀 제대로 깔아주지. 바닥에서 자다 등반이다 베겼어. 길바닥에서 얼지 않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지만 취미로 흐르는 화를 겨우 삭혀 시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일어났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머리는 어떠세요? 나 어제 과음했나 봐요 언니. 집에 먹을 것 좀 없어요? 나 해장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할 줄 알았던지 미리 끓여놓은 콩나물국을 내어주며 시누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이 기집애가 지금 어제 일을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거지 아니면 정말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궁금했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해장국을 먹는 걸 보면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시누이의 속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을 조심스레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가씨, 근데 어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요? 어제요. 그러게 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나 왜 집에 안 있고 여기 있어요? 그건 아가씨가 알겠지요. 어제 몇 시에? 나는 기억을 잃어버렸나요? 어제 새벽 2시경에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2시쯤에 도착했다면 엄마에게 미처 전화하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왔다는 소리에 놀라겠어요. 아, 이미 제가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젯밤 집을 비우고 나간 줄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아침에도 계속 전화하셨다더라고요. 그때 일어나면 내가 집을 나가게 한다고 했다던데 그 사이에 아이들은 밥도 먹였다고 하네요. 아, 언니가 다 해결해 주었군요. 역시 덕분에 고맙죠. 언니, 그런데 어제 여기까지 데려다 준 사람이 기억나요? 아직도 기억 안 나서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누군가 데려다 주었을 거예요. 혹시 남자와 함께 왔나요? 남자. 어디서 남자를 봤어요? 아니요, 언니야. 엄마가 무슨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했어? 아래의 대화에서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 한 사람을 봤어요. 아가씨.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젯밤 술을 마셔서 걸을 수 없었나 봐요. 현관에서 반까지 옮기는데 고생을 했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지만 못한 게 죄송스러워요. 정말 물에 젖은 솜같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직접 걸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름도 알고 누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연하와 비슷한데 몇 살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의 엄마가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만나시네. 아는 동생이라고 하더니 남자친구라니 말이 안 돼. 장난쳤을 거예요. 그 친구가 아가씨에게 논란이 있는 건가요? 소개도 하고 정식으로 인사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아가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를 부정해도 그 친구는 알아요. 이렇게 착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럽네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가씨를 부정하겠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들어오더라고요. 본을 뚝까지 해서 놀거나 하면서 동생을 괴롭히는 여동생이 얄밉다는 점, 여동생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알리며 협박을 하는 협박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협박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이제라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동생은 제가 정말로 자신을 협박하고 그로 인해 어떤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놀란 표정을 모두 지우고 냉담하게 나를 쳐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언니 지금 날 협박하고 있어. 그것도 우리 아이를 가지고. 내가 연애를 하든 말든 언니가 어떤 상관인데 어디서 남자를 가지고 놀고 있어. 협박. 아가씨는 지금 내가 협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니까 이게 협박이라면 내가 제대로 협박을 해줄까? 그동안 거짓말하고 속여줬는데 적대로 나오고 있어. 뭐야 지금 목소리 크면 다 따질까? 그럼 어디 해볼까?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나? 새벽에 들어와 술 취해 남자를 꼬아온다고. 엄마가 부모님 집에 붙어 살면서 외박을 하고 그러면서 후처리는 누가 했냐고. 내가 내 때문에 아침부터 어머니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 줄 알아. 그동안 또 내 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제 너를 꽉 잡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 외박하고 연애하는 말은 내가 하는데. 이렇게 착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부럽네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가씨를 부정하겠어요. 새벽까지 술을 마셔서 들어오더라고요. 본을 뚝까지 해서 놀거나 하면서 동생을 괴롭히는 여동생이 얄밉다는 점, 여동생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알리며 협박을 하는 협박을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협박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이제라도 솔직히 이야기하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여동생은 제가 정말로 자신을 협박하고 그로 인해 어떤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놀란 표정을 모두 지우고 냉담하게 나를 쳐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욕을 먹어야 돼 그래? 그 뒤로 시댁에 있는 것도 아무 말 없이 감싸줬다가 협박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디 일 가지고 있는지 남자친구랑 시댁에 뭐가 있을지 보여줄 수도 있겠어. 진짜 왜 이래? 사람 짜증나게 가족끼리 그 정도 이해도 못해. 도와주지만 그냥 없어도 됐던 걸 생색오지게 내게 이해시켜주면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해줬다고. 내가 진짜 신우이를 쥐쳐 흔드는 그 순간 머리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 고생 다 내가 다 알아달라고 한 거 아닌데 그 노력을 완전 무시하는 발언에 화가 났어. 뻗춘 열의로 신우이 머리채를 끌고 흔들었어. 이거 안 돼. 어디 제대로 내 값어치를 알지 못한 것 같아. 어디 내가 그동안 고생한 만큼 너한테 돌려받기로 해도 돼. 어디 내가 호구든 사빈이든 참아주면 모를 사람은 없어.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결정을 내려봐. 그때 신우이 머리를 놓지 않았고 나도 신우이가 내 머리를 잡았어. 그렇게 서로 머리를 쥐어잡고 몸싸움을 벌였어. 신우이는 키가 크니까 못 당할 리는 없겠지만 난투극은 오래가지 못했어. 잠시 떨어져 있는 조카딸이 소란을 피웠는지 방에 달려와서 울면서 저희를 말렸어. 앞에서 싸우는 것은 참을 수 없어서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았더니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뛰어왔다고요. 엄마 아니야. 이리 와 엄마야. 그런데 놀랍게도 조카딸이 뛰어와 안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나였습니다. 그동안 매일 나에게 맡겨두고 돌아다니느라 아이도 나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나에게 키워준 쪽이 더 친숙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내게 안기며 엄마를 불렀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니는 대단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그래 우리 아이 놀랐구나. 미안해 외숙모가 미안해.
아이야, 엄마 여기 있잖아.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응 부르는데도 아이는 내 품에 안기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도 그동안 자기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짐작했던 것 같았죠. 아, 아이가 이러는 걸 보니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됐나 봐. 그동안 얼마나 내게 아이를 맡겨줬으면 좋았을까. 아빠가 아니라 외숙모를 먼저 찾아가는 거야? 애가 아니라 엄마를 찾는 것이 맞는다면서 말이에요. 대체 언제까지 아이처럼 살 거야? 나도 처음에는 아이가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로 이혼한 후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생각해서 도와주고 싶었고 동생처럼 챙겨주고 싶었어. 너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아이를 한 명 키우는 것만으로도 어렵지 않아? 심지어 우리 현우는 이제 겨우 돌잡이인데 그 돌잡이를 키우느라 휴지마저 필요했어. 나에게 넌 2살짜리 조카까지 맡겼어. 그래 답답했겠지? 20대인데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 그래서 나도 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나중엔 조카까지 돌봤어. 그럼 너도 적당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넌 내 뒤에서 베이비시터라고 속삭이면서 여태 너 좋은 대로 살았잖아. 언니,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끼리 부탁한 거잖아. 가족끼리 부탁하는 게 다 그래. 너 진짜 쉽다. 부탁할 때는 가족이고 팽겨치고 나가면 남들에게 못난 베이비시터고 그러는데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보답해 준 적 있어? 밖에서 놀고 돈을 쓸 수 있으면서 내가 조카에게 줄 간식값이라도 한 번 챙겨봤냐고? 내가 혼자 집에 없는 건 왜냐면 육아휴직하고 월급 절반도 안 나와. 그것도 겨우 몇 시간씩 재택근무라니까 그만큼 버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 남편은 혼자 외벌이 하느라 얼굴도 못 보고 가고 싶지 않은 지방 출장 떠나. 당신이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알아요. 그런데 너는 자유롭게 살면 돼. 내 생각에는 진짜로 너를 베이비시터 취급하는 것 같아. 언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 돼. 지금까지 해준 게 있잖아. 내가 미안하다는 말 100번쯤 해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정을 내려야 해. 아이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모른 척하면 될 거야. 그렇지. 어머니가 곁에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자기 딸이 외박을 해서 동생을 챙겨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뭐라 하겠어. 나도 무녀가 아니야? 계속 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왜 그래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잘못했다고 해요. 아가씨, 이혼해보세요. 이혼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럼 나도 그냥 이혼해야겠어요. 어머니가 신경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혼 사유에 시누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나도 이혼해볼까요? 정말 이혼 생각은 없었지만 가끔은 조카까지 돌봐야 할 때 혼자 고생할 때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는 이혼 후에도 잘 살며시 부려먹으면서 연애도 하고 다니는데 그런 시누이를 보고는 나보다는 그런 시누이가 더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상해진 제가 신분한테 이혼 이야기를 제안했습니다. 그 집남매들 둘 다 이혼하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시누이가 놀라서 나를 달래며 이혼하지 말라고 부탁하더군요. 언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혼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렵고 아린이 아빠 없이 키우는 것도 정말 속상하죠. 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요, 언니. 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말아요. 사실 어제는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알아요. 알아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요. 진심 있다며 난 죽었어. 그러나 내가 아이들을 방치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서 나는 처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정신을 못 차린 듯해.
언니가 혼자 고생하는 걸 모르는 척하고 난 철이 없이 살았지만 놓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 나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안달이 나서 연니한테 미안해. 미쳐 보일지도 몰라. 화나서 엄포 낼지도 몰라. 신우이는 내 앞에서 울었어. 이제야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난 것 같다며 포기 못한다고 울고 있을 때 화가 좀 가라앉는 기분이었어. 신우이도 이제 겨우 27살인데 나는 그 나이에 뭐 했나 생각해보면서 잘된 나이는 연애 즐기는 것이다. 젊을 때 자식 걱정하고 밤새울 나이는 아니잖아. 내가 35 결혼에 첫 애를 낳았는데 신우이가 더 앞서가서 고생한 게 안타깝다. 전부 자기 선택이긴 해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동안 너무 단호하게 살아와서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누이가 속을 털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제게 동정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울어요, 언니. 그럼 나 용서하는 거야? 이제 화 안 낼 거야? 그건 앞으로 아가씨가 하게 달렸지? 여태 내가 했던 말 정말 진심이에요. 나도 돌쟁이 키우면서 2살 조카까지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동안은 아린이가 얌전하고 순해서 다행이었지만 요즘 우리 현우가 이갈이 한다고 맨날 울고 보채는 거 보면 하나만으로도 버거워. 근데 아가씨는 언제 들어온다고 말도 없고 외박에 그러고 다니면 계속 돌볼 수 있겠어요, 언니? 그럼 이제 우리 아린이 안 볼 거야? 아니, 나도 아가씨가 새 출발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한창 나이인데 연애도 하고 좋은 사람이면 재혼해도 괜찮지. 근데 그 전에 아가씨는 우선 아이 엄마잖아. 아린이가 사랑하는 엄마로서 책임은 다 지겠어야지. 뭔가를 누리고 싶으면 자기 할 도리를 해야 하는 거죠. 나중에 아린이한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숙제는 할 필요 없다고 가르쳐 줄 거 아니잖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정말 그 사람과 잘 지내보고 싶어요. 우리 아린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말은 못했지만 곧 얘기도 할 생각이에요. 나도 그런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죄 없는 신겁총각으로 보고 팔자 필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막 서로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는데 망치기 싫어서 그렇곤 했어요. 미안해요, 누나. 그 말 정말 진심이에요. 그 남자랑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아린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정말 진심이에요. 나도 어릴 적에 그런 쓰레기 만나서 당할 만한 상황 다 겪어봤어요. 남자 다 실망스럽다고. 근데 이분은 진짜 달라요. 누나가 좀 도와주면 나 진짜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냥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도움 필요하면 눈치를 살피고 열심히 지원해 줄 거예요. 앞으로 아무 때라도 연락 없이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아가씨로 시댁에서 욕먹지 않게 해줄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던데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앞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애 두고 가지 않겠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주 잘 이해했거나 말이 안 닿지 않았던 건 아니더라도 조카는 제 말을 올바르게 이해한 듯 했습니다. 노릇인 척하여 2번째 아이를 맡길 것을 제안하는 사촌 이모의 태도에 나도 만족했다.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어 다행이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당연하게 도와주지 않고 보이지 않게 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면 신우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같은 엄마로서 좋은 마음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돼. 내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나도 그 아가씨에게 부탁할 테니까. 이건 모두가 빚으로 나중에 갚아야 해. 알겠어. 나도 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아. 진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봐. 언니, 너도 풀린 거 맞지? 난 너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는 사람을 재미삼아 다뤘는데 이제 내 눈치를 살살 보는 사촌 이모를 보니 사람은 아직 어리기는 어리다 싶었다.
그게 또 귀엽기도 해서 웃음이 터졌어. 아가씨를 잡아먹기라도 할 줄 알았어요. 아가씨도 오해하지 마요. 내가 아가씨를 정말로 남자로 본다면 진작에 손절했겠지? 이러한 얘기도 안 했으니까 나도 아가씨를 내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내 말 잘 들어 감사해요 언니. 이렇게 말해줘서 앞으로도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마음이 바짝 꺾인 신우이는 그 후로 제 입에서 큰 소리 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혼자 아이를 잘 돌보다가 데이트가 있거나 아이를 맡길 날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서 찾아왔어요. 아침은 내가 먹였고 점심은 따로 만들어 왔어요. 그냥 데워서 먹이면 되니까 언니가 따로 고생 안 해도 돼요? 저녁 먹이기 전에 늦지 않게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해요. 데이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하면서 저녁도 안 먹는 커플이 어디 있어요? 아린이 저녁까지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놀다 와요. 진짜요. 더 늦게 들어오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데이트인데 저녁 정도는 먹어야지 않아요? 괜히 내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약속만 잘 지키면 돼요. 술은 마시지 말고 알겠죠? 그럼요. 요즘에 술 안 마셔요. 내가 있는데 그런 꼴 보이면 안 된다고요. 저녁까지 먹고 8시까지 올 거예요. 부탁해요, 언니. 그 이후에도 신우이는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제 눈치를 보면서 미리미리 연락도 하고 심지어 전에는 챙긴 적 없던 아이 간식부터 식사까지 직접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아이를 다시 못 볼까봐 칼같이 시간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데이트 시간이 아쉬워서 서둘러 오는 신우이의 노력이 가로막았던 그래서 기분 내끌 때마다 편의를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충분히 먹고 오라는 제안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전에 제 마음대로 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었죠. 이제는 제가 무료로 베이비시터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지 아이를 맡기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기도 하고요. 언니, 이 정도 해드릴 돈 아니다. 수고비예요 라고 말할 때 기쁨을 간직하면서 높이 다그쳤길 원했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 구하는 요금을 알지만 이 정도면 시급 정도 되겠네요.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저가 있는 것을 안 주고 싶은 거 아닐 테니까. 언니, 언젠가 좋아질 때 이자까지 갚을 테니까 맡겨주길 바래요. 그렇게 내가 지겹게 주목하는 신우이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랑 돈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거든요.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돈을 통한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셨으나 저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먹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아들이 입학할 때나 여동생이 제대로 성숙해졌을 때 돌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돈을 돌려줘서 제게 손해가 되지 않았고 받아들인 돈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이가 결코 빼놓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또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꼈으며 아이를 아무 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여동생의 연애도 진전을 보였고 결국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3년 동안 사랑을 이어가며 연상연하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걱정이 많았지만 신이가 삼고초려하며 설득하여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이의 노력과 자존심을 칭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래요. 아름답게 잘 살아요. 고마워요. 언니 잠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한테의 빚 다 못 갚을 거예요. 한 번에 다 갚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두고두고 천천히 갚아요. 알았죠?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이지. 너도 이제 내 새언니한테 평생 갚아아가.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도 신우이가 정신을 차린 것에 제 도움이 있는 걸 아시고는 그 후로 저한테 한 번도 뭐라고 나무란 적이 없으셨어요. 덕분에 신우이도 저도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덕분에 저도 더 이상 스트레스는 없네요. 그럼 저 같은 워킹맘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